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9월 26일 아침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 쪽이 좀 많이 익숙치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매번 하고 확인을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확인을 안 했더니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나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조금 몇 개 있죠. 뭐 이번 주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 날 헝다 이슈 이후에 폭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주중 넘어가면서 이를 주워 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 나스닥, S&P 500 약간의 뭐 위치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반등 캔들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시장은 다음 주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최소 횡보이거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높습니다. 캔들상으로 보면 반등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횡보 가능성도 일단 남아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하락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정도의 캔들 모습이기는 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마이너스 0.49%, 코스닥 마이너스 0.87%, 대략적으로 헝다 이슈가 조금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고, 연휴 기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FOMC에 대한 얘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내면서 보합 조정 정도, 약한 조정 정도, 코스닥은 뭐 조정 폭이 좀 나왔습니다만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 확산세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지난주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보게 되면요. 경제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FOMC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차후에 또 조금 문제가 될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4분 그 FOMC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를 보면요. 일단 아마 제가 생각할 때 4분기 이 미국의 이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4분기에 미국이 이제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연말. 이걸 맞이해서 아마 경제가 잘 돌아갈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소매 판매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아질 걸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인데 4분기에 이렇게 소비가 잘 진작되게 되면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것 때문인지 연준 쪽에서도 일단 4분기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좀 더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고용이라고 했던 부분이 뭐 연준 쪽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조금 그 의미 있는 유의미한 개선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따지면 한참 모자랍니다.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심상치 않은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됐었을 때 경제지표 지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만약 한 10월 정도 넘어가서 뭐 지표가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좀 덜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나오고 물가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대로 나오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대로 제가 이거 FOMC에서 이번에 언급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급 나오고 시장 괜찮았잖아요. 우리 시장은 약간 뭐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이건 헝다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넘어가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표 자체를 일단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달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1월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딜레이냐, 이 부분이 나올 수는 있을 거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는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은 상당히 높긴 합니다. 일단은요. 다만 하나 좀 제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는 테이퍼링의 속도도 예상보다는 조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안에 테이퍼링을 끝낼 걸로 보여지는 조금은 좀 빠른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도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 나오기 시작하고 23년, 24년 지금 횟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테이퍼링이 끝날 때쯤 뭐 물론 테이퍼링 시작할 무렵에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1월 FOMC에서 발표했었을 때 좀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이 충격이 한 번은 있을 거고, 뭐 다만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쪽에서는 이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귀환, 이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고요. 9월 지금 24일까지 놓고 봤었을 때 1조 3천억 이상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5,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수 전환한 상태고, 최근 뭐 한 7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측면은 매우 반가운 측면이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귀환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 시장을 외국인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헝다 이슈가 있고 FOM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델타 변이의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뭐 3,000명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분간 지금 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금 점차적으로 완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진자 수가 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스터샷 관련된 얘기를 했죠. 부스터샷 실시할 거라고.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선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헝다 그룹 사태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22일 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쪼개기 나올 거고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시장에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질서 있는 파산을 만들어낼 것이다. 파산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23일 날 이자 반도 못 갚았잖아요. 반도 못 갚았는데 정부에서 일단 급하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유동성 공급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파산을 유도할 거고요. 파산이 될 때 이 경제 자체 영향력이 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마 뭐 국유화를 하든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일부 조금씩 쪼개기를 하면서 해결을 좀씩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는 지금 지난 20일 날 나왔던 그런 충격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채한도 협상,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하원에서는 일단 뭐 12월까지 연기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상원 쪽에서는 일단 60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공화당의 반대가 원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바로 이대로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내일 지금 그 인프라 투자나 증세 관련해 표결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모레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마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세 쪽하고 인프라법하고 요거 수정이 좀 되면서 아마 좀 축소가 좀 되는 대신 부채 한도가 통과가 되는, 협상이 되는, 진행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뭐 이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걸 조금 더 많이 깎고 요걸 좀 덜 깎는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통과가 다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크게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이것도 많이 까이는데 이것도 많이 까인다. 또는 이건 별로 안 까이고 이게 많이 까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대를 했던 부채한도 협상이나 인프라법 통과 이후에 시장이 한번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그 부분이 조금 상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부채한도 협상은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10월 중순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까지는 지금 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의 여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9월 말이 넘어가면 뭐 액면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미국이 디폴트가 선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0월 중순까지는 일단 버틸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아마 통과가 될 텐데, 이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증세나 인프라 투자안이 얼만큼 후퇴를 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과 함께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 증세 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제 나왔던 중국의 비트코인 제재, 사실상 모든 비트코인 관련 거래를, 중국 내에서의 거래를 금지를 시켰고, 외국인들의 중국 내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건 뭐 미리 올 초부터 예상이 돼 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증시 쪽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는 역시 부채한도 협상, 이번 주까지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번 주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세나 인프라 법안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후퇴를 할 것이냐, 이걸 지금 기존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언론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부양책이냐,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부양책을 조금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이건 뭐 부양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 오히려 후퇴 아니다,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를 한 그 얘기들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걸 조금 많이 깎고 요걸 좀 덜 깎으면, 안 깎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 반대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덜 깎고, 증세를 좀 많이 깎고 부양책을 좀 덜 깎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 아마 제법 괜찮은 환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3,000명 뭐 그 이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면 확진자 수는 이제 언급을 안 하게 될 거거든요. 감기처럼 갈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아직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치료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치료제 긴급 승인 가능성이 있죠. 지금 로슈샤에서 나온 게 있는데, 물론 비싸서 지금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치료제가 이제 하나씩 또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 영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헝다 이슈 관련해서 물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10월 중순에서 10월 하순 정도 보고 있고요. 헝다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29일 날 560억 달러에 560억의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일이 또 도래를 하는데요. 역시 다 막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서 있는 파산을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 헝다 쪽은 지금 뭐 예를 들어 건설 쪽 진행되고 있는 170만 호의 아파트 이런 거 지금 짓고 있는 거 중지되고 이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시진핑 내년에 연임죠. 3연임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라서 아마도 이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파산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는 지나갔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잔파도는 남아 있을 것이다. 노이즈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8월 PC 디플레이터, 근원 디플레이터까지, 그리고 9월 ISM 제조업 지수 정도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모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인데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파월 의장의 연임이, 전에 제가 아마 8월 달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연임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왜? 만약에 파월 의장이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금 의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매파적인 분들입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는 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다. 만약 연임이 안 된다면 조금 이 시장의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부터 CFD 계좌의 증거금 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초부터도 우리 시장에 한번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에 밀림이 나올 때 보면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들 쪽에서 또는 중형주들 쪽에서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급락들이 막 나오고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마무리되지 않은 이 자금들 이번 주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 현금 1억을 가지고 10억까지 베팅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억 5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들 조금 정리가 좀 될 가능성이 일부 있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외인들이 일정 정도 받아줄 가능성에 현재로서는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 레인지는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3100에서 3140, 여기까지가 1차 박스권. 그리고 3140에서 3180까지가 2차 박스권. 불확실성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박스권을 일단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디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140을 기준으로 위에서 놓을 것이냐, 아래에서 놓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역시 같은 차원에서 1020에서 1050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부채 한도 협상, 헝다, 파월 연임, PC 디플레이터, 이 정도가 이번 주에 이 키워드고요. 사실 굵직굵직한 내용들입니다. 큰 이벤트들이고요. 관심 섹터로는 일단 뭐 반도체 섹터 여전히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반도체 섹터도 실적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계속 확진자 수 당분간 좀 늘어나겠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 얘가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눌렸을 때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대북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이나 지금 언급을 하면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조금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건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내년 3월 이전까지 뭔가 한 번 정도는 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아니고요. 이제 이번 정권 말 정도까지 대북주는 한 번 정도의 관심 정도는 가져볼 만한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분명히 한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반대 의사를 연일 이 여지를 주지 않고 반대 부정적 이런 의미를 보였던 북한 쪽에서 약간의 이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다만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 말미에 이건 내 개인 생각이다. 김정은하고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의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네들도 도망갈 군역을 지금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 변동 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전까지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구간에서 그나마 관심을 갖고 조금 지켜볼 만한, 지금 매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상황 정도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연휴가 아니라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